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요번에도 세계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마이너스 8%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 중에서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고, 미국 증시가 많이 밀렸고,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코스닥이 마이너스 3%까지 밀리면서 약간 억울할 수 있는 거, 미국 증시가 밀리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더 크게 밀리느냐, 약간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세계 증시들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거, 이 부분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최근에 또 악재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과, 그리고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식은 조금 더 하락 추세를 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제가 한번 차트로서, 결국에는 그 내용들이 주식 차트에 다 반영이 된 거니까 차트로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렇게 저점 라인이 이어지는 구간을 제가 이전에 그려놨었고, 요 구간을 지금 돌파하면서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나, 이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저항 241선 맞고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지지 버텨내면서 5일선 따라 오르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는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앞에 21선 241선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안타깝게 요거 미국 증시 크게 급락하면서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9%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추세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요 하락의 위기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2400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저점 다졌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만약 2400 깨고 내려가면 결국에는 요 하단 볼린저 밴드가 지금 대략 2365 정도에 있는데, 요 포인트까지도 쭉 밀려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면 요거 2400 혹시나 요거 깨진다면 다시 한번 빠졌을 때는 이전에 약간 지지를 받았던 포인트가 대략 2340 정도 되거든요. 2340에서 2350까지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더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요거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 나스닥 차트가 중요하겠죠. 나스닥이 반등해준다면 다시 한번 코스피 요 추세 라인을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근데 음봉 나오면서 결국엔 2400 혹시나 이탈하는 모습 나오면 단기적으로도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약간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점점 들어오나, 이렇게 좋은 측면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흐름은 삼성전자 위주로서의 외국인이 조금 이제는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늘 역시나 세계 증시 밀리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 나스닥 흐름 보시고, 만약 오늘 또 나스닥이 어제 1.6%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1%대 강한 하락이 나온다면 결국엔 2400 깨지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밀렸죠. 마이너스 3%, 정말 코스닥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그 800선이라는 것은 이전 올해 저점 라인과 고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 중간값이 되는 위치다. 항상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자주 나오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중간값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요 241선 타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하락폭이 컸고, 결국에는 800포인트를 갭하락해서 빠지면서 결국에는 하루 종일 빠지는 흐름,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이탈한 상태죠. 이렇게 이전 저점 라인들, 요 포인트들 이어서 본다면 이런 구간 잠깐 이탈하면서 위험하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길래 추세 다시 한번 돌려낼 수 있는가 생각했었는데, 바닥 찍고 재반등 아니다, 그냥 한 번 더 크게 꺾어서 떨어지는 굉장히 안 좋은 음봉이 오늘 나왔다는 거, 이 포인트를 한번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에서 만약 하락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전에 지지 라인이 있었던 구간이 대략 요 포인트 대략 760포인트까지 있네요. 760포인트까지 지금 784포인트인데 역시나 오늘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서 나스닥이 하락한다면 단기 급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760까지도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고, 오늘 나스닥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80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중요 포인트들 한 번만 지금 주도주들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거 69,000원 라인 돌파가 되는 게 제가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고, 웬만하면 69,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세계 증시 밀리면서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요거 삼성전자는 그래도 수급을 봤을 때는 여전히 강하게 외국인이 매수해 주려는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보다 강하게 방어해 주려는 모습이 있고, 요거 정말 69,000원 정말 깨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평선 라인들이 한 번에 다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9,000원 이탈한다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요 69,000원 포인트를 꼭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탈하는지,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내려오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오랜만에 마이너스 3%대 하락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넘어갔던 전고점 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과 5일선을 살짝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지금 5일선 부분에 지금 캔들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나 조정 받는다면 지금 박스권을 그렸던 구간의 상단 구간이 강한 지지로서 펼쳐질 거고, 그리고 21선도 같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22,28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버텨줄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테슬라가 하락을 한다면 2차 전지에서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가 지금 2.9% 하락하긴 했지만 80만원을 버텨주는 척 하다가 살짝 깨는 모습이 나오긴 했죠. 근데 아직도 요 지지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78만원 라인인데 78만원은 버티는 모습이고, 테슬라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에코프로는 생각보다는 하락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마이너스 2.9%가 작은 하락은 아니지만 테슬라가 하락해서 2차 전지가 조정받는 거를 생각했을 때 대비해서, 그리고 지수가 빠진 흐름까지 대비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78,000원대 78만원대죠 78만원대의 지지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요 부분을 다음 거래일도 확인하시고, 만약 다음 거래일 역시나 나스닥 하락해서 마감한다면 결국에는 78만원 이탈했을 때 단기 하방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꽤나 열린 공간으로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자 이런 생각. 그리고 요거 포스코 DX도 지금 로봇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로봇 관련주 2차 전지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잘 버텨줬다는 모습이 보이고, 요것도 쉽지 않은 매물대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그래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코스모신 소재가 조금 눈에 띄었어요. 코스모신 소재는 최근에 제가 차트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역 헤드 앤 숄더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2차 전지도 그렇고 나머지 종목들도 크게 조정받은 것에 비해서 거의 0.7%만 하락하면서 거의 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명확하게 요거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뭐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면 같이 빠질 수 있지만, 지수가 일단 잠깐이라도 반등됐을 때 다시 한번 178,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는 차트 자체는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전체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 뭐 약간 현대차나 기아 이런 완성차 업체가 그나마 오늘 버텨주는 모습을 저는 조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금 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요거 어제 마이너스 17%까지 그냥 급락시켜 버리면서 오늘 또 반등해주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밀어서 빠지는 모습. 유한양액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JW 중해제약도 오늘 13%나 무려 하락을 했고, 인벤티지랩 9% 하락, 펩트론 9% 하락. 전반적으로 약간 강하게 상승했던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에코프로의 주목을 하는 흐름을 증시와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해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같은 경우에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장이 시작은 했습니다. 장은 시작은 했는데 일단 어제 차트까지만 본다면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1.5%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45일선, 121선, 21선 이렇게 거의 겹쳐져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평선 라인을, 이런 구간을 한 번에 이탈하는 모습은 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을 추세 라인으로 크게 이은 선 라인을 지금 딱 21선과 함께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이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하방으로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다시 한번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나 이평선 라인 깨고 내려왔을 때는 결국에는 나스닥도 지금 계속 저점을 받쳐줬던 구간 13,000원대에서 한 번 더 버텨주는 모습을 체크를 할 거고, 만약 13,0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241선, 지금 대략 12,400포인트에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역시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위치 다시 한번 결국에는 받아주면서 상승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추세 라인을 돌파된다. 5일선, 61선이 요 파란색 선인데 61선과 그리고 추세 라인을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세계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돌파보다는 하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는데, 요건 단순히 저의 예측일 뿐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스닥이 방향을 어디로 잡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만약 한국장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차트는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나스닥 한번 지금 가격대 한번 체크해 본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도 선물이 지금 장전에 상승해주면서 거의 0.3%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해주면서 0.17%, 그래도 보합권에 있지만 일단은 양봉을 띄워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요것도 지금 아시아 증시와 같이 연결돼서 시작할 때 대략 한 4시에서 5시쯤에는 이렇게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보합권까지 반등해줬다가 지금은 또 조금 밀리고 있는, 조금은 안타까운 차트를 만들고 있네요. 유럽 스톡도 조금 아쉬운 모습. 그리고 나스닥 받고 제가 말씀드릴 거 S&P 500 볼게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에서 일단 21선이 바로 아래 있는데 버텨주는 모습이 있는데, 혹시나 오늘 하락하면서 21선 이탈했을 때는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거의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가 지금 나름 선방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은 되고 있진 않으나 이렇게 21선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거의 비슷하게는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 약간 우량주가 약간 오히려 크게 급락장에서는 조금 더 버텨주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을 한번 볼게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강하게 지지 받쳐줬던 포인트가 3078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요 구간 버텨내지 못하고 단기간 또 크게 급락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하락을 지금 멈추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고 지금 더 하락했을 때는 다음 지지 라인이 대략 쉽지 않죠. 이런 구간들까지 대략 2960, 2890 이런 포인트까지 또 쭉쭉 빠진다면 한국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주면서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떨어지는 칼날의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니케이도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세 이렇게 반등한 듯 했으나 역시나 위에 있는 저항선 맞고 쭉 하락하는 모습. 일본 또 오늘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9% 급락하는 모습과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들을 한 번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는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이평선 라인들이 모여있고 역배열이 시작하려는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빠르게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하락폭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약간 위험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좋지 않죠. 오늘 마이너스 2.4%,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크게 폭락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잠깐 반등을 했다가 추세 자체를 강하게 하방으로 잡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주요 아까 테슬라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테슬라 차트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장이 시작했고 지금 시간차가 조금 있기는 한데 거의 시가를 마이너스 6.8%에 시작해서 약간 단기간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조금 더 밀려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테슬라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2차전지 방향성 그리고 세계 증시의 방향성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고,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들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실적에 의한 하락, 요 하락은 생각보다 뼈아플 수 있다. 그리고 힘을 삼각 수렴된 상태에서 하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더 큰 하락, 그리고 요 구간 지금 변곡점이 됐던 요 추세 라인의 저점 라인을 이탈하면 더 큰 하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딱 약간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더 빠졌을 때는 결국에는 이전 저점 라인 211달러 요 구간까지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금 241선이 대략 206달러 있으니까 206달러에서 그리고 211달러까지 하락은 약간 각오를 해야 되는 차트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8%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틀에 걸쳐서 마이너스 4.6% 그리고 마이너스 3.9% 대략 8%의 강한 하락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있는데 그 바로 아래 121선도 있고 요 구간까지 버텨내는지 아니면 혹시나 깨고 이탈하지 않는지 요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121선 이탈하면 다시 한번 이전에 갭을 띄웠던 구간 365달러까지도 단기 급락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도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405달러에서 계속해서 버텨줬던 모습이 있으니까 405달러 지지 그리고 365달러 지지, 만약 하락했을 때 요 폭을 보시고 상승했을 때는 이런 구간 뭐 이평선들 한 번에 돌파해서 간다면 강한 우상향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차트 자체는 약간 지금 헤드앤숄더 모습이 약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어깨, 숄더, 그 다음에 헤드, 이렇게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이렇게 헤드앤숄더 모습도 그리고 어깨 라인이 거의 일치한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나오는 패턴은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이런 패턴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만약 공포를 너무 쉽지 않죠. 저도 너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공포를 너무 투매를 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위험 신호가 나오고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대응도 필요할 것 같다. 뭐 요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엔비디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AI가 주도할 것이고 반도체가 주도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아래 구간에서 추매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요런 구간 크게 이탈한다면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하고 그리고 쭉 빠졌을 때 그 아래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라인, 뭐 혹시나 365달러까지 빠지는 구간까지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한 번 더 잡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게 그래도 손해를 볼 때, 손실을 볼 때 조금 더 그 폭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증시 많이 힘듭니다. 저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추세 자체가 이제는 저점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었는데 그 추세를 깨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흔히 말해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위치가 될 수 있고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런 큰 하락이 약간 나왔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그런 하락이 혹시나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한 번 더 추세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면서 분명히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폭을 적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스닥이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세계 증시의 방향성 다시 한번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